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부터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은 줄고 또 생활 물가는 오르고 거기에 가계 부채까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이거부터 우선 분석을 해봐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뭘까요? 제가 모든 면에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 국민의 소득이 지난 2분기에 감소했다. 소득이 줄었다. 또는 지갑이 엷어지고 있다. 또는 기대만큼 두툼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경제 성장이 저조하기 때문이기 답입니다. 저조하기 경제 성장만 일어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민생 경제라는 것이 국민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는데 거기 민생 경제만 커질 수 있는 뾰족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다시피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저조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IMF에서 예측하기로는 2% 후반대에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상반기 지나면서 기대만큼 안 된다니까 또 이 정부 측에서는 상반기는 낮아도 하반기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지금이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났거든요. 0.6%입니다. 0.6%. 굉장히 엄청나죠. 0%대 0%, 1%대 미만입니다. 사실상 성장 정체죠. 이 정도 되면은. 이러니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상저하고라고 그랬는데 상저하락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년이 아마 1.4% 연평균 1.4% 생각하는데 2% 후반까지 전망했던 연초의 전망이 반 뚝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갑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가벼워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반도체가 금년에는 좀 어려웠지만 내년 수출 잘 되고 그러면은 나아지지 않겠냐. 등 해가지고 내년에도 IMF에서 예측하기로는 2% 후반대를 2% 중반대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년도 역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많거든요. 금년처럼 상저하고라고 했다가 요즘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금년은 낮았지만 내년에 높아진다 해서 금저래고라는 표현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될까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죠. 과거에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힘을 내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년 들어서는 이제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국민들의 희망이 빠져버리는 이런 참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런 원인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이 돼 나가면서 우리 민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대표님과 한국 경제가 이게 지금 최근에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1% 미만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은 1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2013년에 OECD 장기 전망에서도 그렇고 혹시 대표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개구리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소담에 앉아 있는 개구리가 솥이 천천히 뜨거워지는데 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뭔가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13년 봄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저 쏘다니는 개구리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 뭔가를 바꿔라. 바꿔야 되는 게 구조적 문제점들이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법의 지배라든지 규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그걸 접근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땜질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 전환을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 우리가 늘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 우리 경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경제 성장의 과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늘 계획 세우고 그렇죠. 전략하고 또 모자라면 채워놓고 뭐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인데 최근에는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근거 없는 낙관. 근거 없는 낙관. 예, 딱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가지고 지금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태만히 하는 예. 그 이제 그 대가를 저성장으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속히 이제 우리 해결해야 될 것이 구조개혁. 예. 구조개혁을 이뤄야 된다. 예,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하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수 진작책도 세워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장기 처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지금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끝에 국민들의 좀 책임은 뭘까요? 국민들의 잘못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그건 제가 너무 그 접근하기 외람된 그 범주라서 질문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이 부채만큼은 조금 자기 책임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기 책임이라는 게 예.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뭐 전략하고 아끼고 그다음에 구조를 이게 만들어라.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대표님께서 기왕의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뭔가를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좋겠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정 경제에도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뭐 전 세계 3위국 GDP 대비 100%가 넘는 상황인데요. 이 고금리 추세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도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경제에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좀 이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가정 경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은 경제 주체대로 하는데 우리 시민도 경제 주체 하나입니다만 시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현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길이 없진 않습니다. 어렵지만 기회를 찾아서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려나가는 그 일에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좋은 지혜가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연구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말 바른 길, 좋은 길을 찾아가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